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공사했던 현장의 모습인데 저도 정말 대책이 없었던 게 제가 정말 감사하게도 투자를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막 PT를 해가지고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를 해주신 분들한테 너무 민망하게도 저는 아무런 실력이 없었어요.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월세가 이미 빌려놓은 가게가 월세가 나가니까 빨리 인테리어를 하자. 근데 인테리어 할 돈은 없으니까 내가 직접 해보자 라고 하면서 목공 반장님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미리 이렇게 일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직접 도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스케치북에 제가 그리는 소녀방앗간의 이미지를 다 일일이 그려서 물론 돼도 안 되는 거지만 정확한 수치도 없고 정확한 내용도 없지만 이거 한 번만 봐주시고 전 진짜 이런 생각으로 이걸 하고 싶습니다를 진심으로 반장님들한테 말씀드렸고 반장님들이 이렇게 제가 그려온 도면을 보시고는 야 진짜 그래 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가 된 거예요. 왜냐면 너무 불쌍했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되게 맨땅에 헤딩이었어요. 맨땅에 헤딩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맨땅에 헤딩을 했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만들어졌고 총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얼마 전에 저희 4주년이었어요. 10월 23일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성수동의 소녀방앗간이라는 공간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소녀방앗간은 이렇게 청정지역의 식재료를 가지고 산나물밥이나 제육볶음 다양한 식사를 준비해드리는 공간이고요. 서울이나 이대, 신도림, 일산, 중계 여러 곳에 마로니 이런 쪽에 저희의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은 아니고요. 정말 청정재료 한식 밥집을 컨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생산자의 지속가능한 생산이 소비자의 식품 건강을 지킨다라는 미션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업적 귀천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세상에. 저희는 매일매일 밥을 짓고 그 밥이 한 그릇 한 그릇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아까 놀랐던 그런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품고 사는 글이 중용의 한 문장이 있는데요. 이거를 아시는 분이 있거나 아니면 모르셨다면 꼭 한 번은 생각하고 품고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게 결과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뜻인데 중용 23장 중에 나옵니다.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제 10년 짧아요.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라고 저는 정말 짧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10년 여러분보다 10년 앞에 선배입니다. 고작 여러분보다 10년 앞에예요. 28이고 여러분 18이면 근데 10년 동안 저는 누가 다시 너 20살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너 20살로 돌아가면 뭐 할래?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전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후회 없는 18살부터 지금까지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삶 속에서 맨날 많은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돈도 한 푼 없이 어떻게 시작하려고 하냐? 빚쟁이가 되려면 어쩌냐? 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망하셨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저희 집에서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걱정했고. 도대체 여자애가 무슨 사업이냐. 제발 좋은 데 시집 가서 편하게 살아라. 어른분들의 단골 레퍼토리죠. 취업해서 편하고 안정적인 길을 가라. 나중에 후회한다. 넌 로맨티스트다. 세상은 현실이야. 너가 사는 거는 너가 꿈꾸는 거는 나중에 다 안 될 거야. 20대의 청춘의 말일 뿐이야. 꿈만 꾸다가 자리는 언제 잡을래? 이런 말들을 맨날 들었어요. 매일 듣고 어떤 선택의 기로 때마다 들었어요. 근데 그런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저는 엄청 많이 흔들렸고 엄청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과연 이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선택을 자꾸 하는데 과연 틀린 걸까? 맞은 걸까? 그리고 도대체 내가 이 투자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희 투자자분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죄송스럽고 자책감도 막 들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모든 수많은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실 거예요. 주변에서 너 이렇게 놀다가 뭐 할래? 나중에 어떻게 될래? 대학교 뭐 어떻게 갈래? 20살 넘어서 뭘 하고 살래? 이런 질문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질문들의 기준이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 기준은 아니었어요. 근데 도대체 그럼 나의 기준이라는 건 뭘까? 내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건 뭘까? 그게 목표일까요? 아니면 목적일까요? 목표랑 목적은 다르다는 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목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질적인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걸 이루기까지는 절대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 중간에 이런 뭐 대학 어디를 합격하고 싶어, 뭐 얼마를 벌고 싶어, 어떤 연봉을 받고 싶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런 실질적인 꼴들을 말하고요. 목적은 실현하려고 하는 일이나 나아가는 방향을 말해요. 근데 이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저도 좀 어려웠어요. 이게 사전적으로 찾았던 의미인데 이 사실이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었던 거, 그리고 제가 10년 동안 맨날 저한테 스스로 질문했던 건 도대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여러분들도 너 도대체 왜 사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죠? 근데 그게 태어나서 살아요. 이게 아니라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미 태어났잖아요. 당장 죽을 거 아니잖아요. 태어난 건 알겠는데 살아가는데 어떤 목적으로 네 삶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조금 더 풀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내가 언제 행복한가?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선생님 많이들 물어보죠. 도대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언제 행복해? 뭐하고 살래? 이 질문에서 다 언제 행복하냐는 질문을 물어보죠. 근데 그걸 여러분이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여러분 나이 땐 절대 몰라요. 절대 모르다고 단언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느낄 수 있는 행복의 기준과 견문을 넓혀나가면서 느낀 행복의 기준이 절대 다를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 행복한지 해봐야 알아요. 지금은 공부밖에 안 해봤잖아요. 친구들과 놀기밖에 안 해봤잖아요. 친구들과 놀거나 공부하거나 밥 먹거나 자거나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행동들만 했던 제 학창시절 19살 때까지였는데 20살 이상이 돼서 사회인으로서 어떤 다양한 활동을 할 때 아, 내가 이럴 때 행복하다. 저는 그 어르신들, 여사님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를 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다양한 친구들 만나고 그들의 견문과 관점을 이해할 때 행복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좀 다양한 행복의 기준들이 생길 거예요. 공부를 반드시 잘할 필요는 정말 없어요. 되게 웃긴 말일 수 있겠지만 정말 없어요. 필요 없어요. 나가서 수학 공식 저도 이제 다 까먹고 사회 역사, 사회에 관련된 지식들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그 공부를 잘할 필요는 없지만 하면 제가 좀 더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제가 23가지 아르바이트를 할 때 단순히 서비스직, 고깃집에서 돌판 닦는 일, 뭐 고등어 굽는 일, 뷔페에서 이거 상차림 치우는 일만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학원 선생님도 했었고 논술 첨삭도 했었고 어디 뭐 가서 보조 아르바이트 같은 사무 보조도 했었고 그런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어줘요. 제 대학교 이름 그거 하나로. 어떻게 보면 다양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20살에 가질 수 있는 가장 쉬운 하나의 관문일 뿐이에요. 하지 않아도 돼요. 방금 말씀처럼. 다만 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자도 되고 딴짓을 해도 되고 아무 생각이 없어도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자기 스스로한테 떳떳한 하루들은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스스로에게 떳떳한 하루들이 모여서 자신의 행복의 기준을 찾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믿고요. 제가 지금까지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여러 가지 이런 감정들이 그리고 배움들이 제 지금까지 행복의 기준들을 만들었어요. 누가 저한테 너 빨리 성공해서 좋겠다. 28에 성공해서 좋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정을 살고 있어요. 저는 제 삶에서 난 100억 벌면 나 성공하는 거야. 나 이렇게 기준 세워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전 누군가한테 위로를 주는 삶을 살고 싶고 소녀방앗간에서 제가 일을 못하면 전 쫓겨나겠죠. 일을 못하면 나가야죠, 회사에서. 한 번도 회사를 욕심내거나 회사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빌어먹고 살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이 소녀방앗간이라는 공간도 도시에 어떻게 보면 척박한 삶을 살고 있는 20, 30대 여러분들을 위한 위로의 공간이었고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3시간 왕복 6시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얘기를 들은 유일한 이유도 누가 제가 17, 18때 이런 말을 한 명이라도 해줬으면 저는 되게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지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더 큰 꿈은 있다. 누구에게나 행복해야 할 이유가 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희망이 있고 누구에게나 오늘보다 더 큰 내일이 있다. 그래서 전북은행이 합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 전북은행